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커마 2급 2026년 시험을 대비해서 영진닷컴의 올인원 교재 계산작업 5회 6회 풀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if 함수가 좀 많이 출제됐어요. 원래도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함수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if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 영진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실습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풀이해 보시면 되고요. 파일 받으신 분들은 하단에 계산작업 5번 시트부터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표 1에서 대리점명이 대전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어요. 대리점명이 대전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 해당하는 매출 금액의 합계를 100단위에서 올림을 하래요. 매출 금액의 합계를 100단위에서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 예와 같이 C13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조건은 우리가 직접 A12에서부터 A13에다가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고요. 표시 예는 1000단위 쉼표 들어가야 되고 100단위에서 올림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고르셔야 되겠는데 매출 금액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합계에 해당하는 Dsum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0단위에서 올림을 해야 되니까 라운드업 함수를 먼저 써야 되겠는데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아까 조건이 뭐였나요? 대리점명이 대전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대리점명 클릭해주고요. A2셀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아까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A4셀에 해당하는 대전을 또 클릭을 해줍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A12셀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답을 넣어야 하는 C의 13셀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 라운드업 함수입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 불러올 거고요. 넘버에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dsum 함수로 대리점명이 대전에 해당하는 매출금액 합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또 dsum에 들어가셔야 되죠. dsum 함수를 쓰고 가로 열고요. 위쪽에 dsum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함수 인수창이 dsum으로 바뀌었습니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항상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내용 전체 다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죠. A2셀에서부터 D의 10셀까지 데이터 전부 다 잡아주고요. 필드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매출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매출금액 필드 제목 C의 2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조건 범위입니다. 아까 미리 써놨잖아요. A12부터 13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시 라운드업 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업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어느 자리에서 올림할 건지 숫자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10의 자리에서 아니죠. 1의 자리에서부터요. 1의 자리에서 소수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숫자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할 때나 라운드 업으로 올림 할 때, 라운드 다운으로 내림 할 때 이 자릿수는 항상 똑같습니다.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소수 이하 자리는요. 0부터 1, 2, 3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림해줄 자리에 마이너스 3 입력해주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쉼표도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8011만 1000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입일에서 오늘 날짜까지 활동 일수를 계산을 하래요. 날짜에서 어떤 날짜를 빼주는 것은 데이즈 함수인데 가입일에서 오늘 날짜까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로 구할 수 있죠. today 빼기 가입일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인 I3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데이즈 컨트롤 A 누르겠습니다.
end date는 오늘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날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 today 함수 가로 열었다가 닫을게요. today 함수는 따로 인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로를 열었다가 닫아주면요. 무조건 오늘 날짜의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start date는 시작한 날짜입니다. 가입일에서부터 오늘까지 며칠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요. 스타트 데이트는 가입한 날짜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스타트 데이트 클릭해놓고 이 민지라는 사람이 가입한 날짜 H3셀 클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활동 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은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날짜가 계속 다르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일에서부터 오늘 날짜까지 이 활동 일수가 계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뒤에 날짜에 연습을 하실 테니까 일수가 더 숫자가 높게 나오실 겁니다. 함수식이 맞다면 이 결과가 달라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평균이 전체 평균의 중간값 이하이면 이게 조건이네요. 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중간값 이하라면 면담이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해당하는 true와 false, 면담과 공백을 출력해야 되니까 if 함수 사용을 할 거고요. 전체 평균의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median 함수도 사용을 합니다. 두 개의 함수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이 2의 17셀 클릭해놓고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누르죠. 자, 이제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내 평균이, 그러면 지금은 전서윤 학생의 비고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전서윤 학생의 평균 값이 전체 평균의 중간값, 전체 평균 중간값의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하니까요. 그리고 전체 평균의 중간값 구해야 되겠죠. 미디언 함수 사용합니다. 중간값 구하는 미디언 함수. 네. 가로 열어주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미디언 함수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값의 중간값을 구할 것이냐. 평균의 중간값 구한다고 했어요. 평균 전체 범위 잡아주죠. 전체 평균의 중간값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이 평균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곳은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f 함수로 다시 돌아와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 클릭해 주고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평균이 전체 평균의 중간값보다 이하라면, true라면 뭐라고 출력하나요? 면담이라고 출력하기로 했고요. 아니라면, false라면 비고가 공백으로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2번만 입력하셔서 공백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면담자가 6명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4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전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평균보다 크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전체 청약통장 가입 기간 평균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and 청약 금액이 전체 청약 금액 평균보다 또 커야 됩니다. 두 개의 조건이 다 합당하다면 평균보다 크다고 표시할 거고요. 아니면은 공백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조건이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크고라고 했잖아요. and 함수 사용할 거고요. 평균보다 커야 되고 또 평균보다 커야 되니까 에버리지 함수로 전체 평균 구하고 부등호로 조건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 들어가겠죠. 그리고 컨트롤 A. 자,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nd 함수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and 가로 열고 위에 and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로지컬1의 첫 번째 조건, 로지컬2의 2번에다가 두 번째 조건 만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내 평균이, 자, 내 평균 어디 있나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그러면 김호명이라는 사람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H17셀에 있는 값이 더 커야 된대요. 어떤 것보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평균보다. 그러면 이제 평균 구해야 되겠죠? 에버리지, 컨트롤, 괄호 열어주고요. 간단한 함수긴 하지만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겠습니다. 에버리지 쓰고 가로 열었어요. 자, 어떤 평균 구해야 돼요?
전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평균. 그리고요, 다시 AND 함수로 돌아가 봅니다. 조건 첫 번째 거 만들어졌어요. 나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전체 통장 가입 기간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요. 에버리지 함수로 다시 클릭해서 돌아가 볼게요. 전체 평균 구하는 것은 채우기 핸들로 끌 때 움직이면 되나요? 안 되죠. 무조건 이곳은 H17부터 H24까지 있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요. 에버리지에서 범위 구하셨을 때 F4번으로 고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ND 함수로 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지컬 2에다가요. AND의 두 번째 칸에다가 두 번째 조건은 청약 금액이 나의 청약 금액 I17이요. 이번에도 커야 됩니다. 커요. 누구보다? 청약 전체 금액의 평균보다. 이번에도 평균 구합니다. 가로 열어서요. 청약 금액 전체보다. 청약 금액 전체 블럭 잡고 이번에도 F4번으로 고정해주고 가로 닫을게요. 제가 두 번째 에버리지 할 때는요.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지 않고 그냥 쭉 식을 연결해서 썼습니다. 자, 대문자, 소문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내 기간이 전체 평균보다 크고, 그리고 청약통장 금액이었나요? 그것이 전체 평균보다 또 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if 함수로 돌아가서요. 그게 맞다면 뭐라고 표시해요? 평균보다 큼이라고 출력할 것이고, 아니라면 큰 따옴표 두 번 넣어서 공백으로 출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결과를 보니까 평균보다 큰 결과는 3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표 5번입니다. 안전교육이 3회 이상이면 이수가 되고요. 아니면은 공백이래요. 안전교육을 이수한 부분에 5가 이 5자겠죠? 문자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if 함수와 count blank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입력이 되어 있는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count blank는 비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안전교육이 3회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셀의 개수는 1개 이하여야 결국에는 동그라미가 입력되어 있는 칸이 3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1셀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에 들어갑니다. 카운트 블랭크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볼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 보면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범위 안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준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 마영택이라는 사람이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몇 번 빠졌느냐를 계산을 해볼 거니까 여기에다가 잠깐 지울게요. 이 랭지라고 하는 범위에다가요. 빈 셀의 개수를 세고 싶은 범위를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if 함수로 돌아옵니다. 빈 셀의 개수를 셌겠죠? 이 빈 셀의 개수가 몇 개 이하여야 출석률이 3회 이상인 걸까요? 한 번 이하여야 됩니다. 한 번 빠졌거나 한 번도 안 빠졌어야 돼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1회보다는 한 번은 비어도 된다. 0번 비어도 된다. 하지만 그 이상 비었으면 결석을 더 이상 한 거니까 안전교육 이수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조건에 맞다면 이수가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더 많이 결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거니까 공백 큰 따옴표 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시면 이수한 사람이 4명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5회였고요. 표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if 함수였습니다. 하나는 중간값을 구하는 미디언 함수와 그리고 4번은 조건이 두 가지인 and 그리고 평균값. 마지막은 빈 셀의 개수를 세서요. 안전교육 3회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바로 계산 작업 6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시트
계산 작업 6시트에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표 1에서 상여금이 130만 보다 크고요. 기본급이 기본급의 전체 평균 이상인 사원의 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2명이 나오면 명자까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count ifs 그리고 전체 평균 이상인 것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average 함수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답 넣을 부분인 2의 12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count if s입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에 들어갈게요. count ifs는 항상 인수가요. 조건 범위와 조건 범위와 조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조건은요. 상여금이 130만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조건 범위는 상여금이 되겠고요. 이때 블럭 잡으실 때 필드명은 잡지 않고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2의 3에서 2의 10까지요. 그리고 조건은 130만 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크니까 기호가 크기만 하면 됩니다. 몇보다? 130만보다. 공이 5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기본급의 전체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건 범위는 기본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실 때 전체 평균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부등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뒤에 계산식을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부등호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는 큰 따옴표로 넣어줍니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뒤에 함수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 사용해 주고요. 전체 평균 계산해야 되니까 average 함수 사용을 해서요. 가로 열고 요거는 따로 뭐 에버리지 함수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범위만 잡아주면 평균 구하니까요. 전체 기본급의 전체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기본급 전체 블럭 다시 한번 잡아주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등호와 연산자, AND 연산자를 이용을 했는데 옆에서 인식되는 이 식은 보시면은 이 결정되어 있는 숫자와 부등호가 연결되어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범위와 조건 범위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3명이 나왔네요. 뒤에 명자 이어서 붙여야 되겠죠? 위에 수식 입력줄, 식 제일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시고 AND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로 명 써주시고요. 다시 큰 따옴표를 닫고 엔터키 쳐주시면 3명이라고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위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식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count ifs를 이용을 해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런데 조건에 함수가 들어갈 때에는 부등호와 함수를 이 큰 따옴표, 부등호의 큰 따옴표 AND 연산자로 연결해 줘야 된다. 뒤에 명자 역시 n% 연산자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2번 문제 표 2에서 소속과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주행 기록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면 되고요.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가 표를 볼게요.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가 마스터 아니면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마스터라면 주행 기록에다가 2분을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if 함수 그리고 2분을 추가해 줄 타임 함수 그리고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 출력할 라이트 함수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건이요.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가 마스터이냐 아니냐예요. 마스터라면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고 거기에다가 2분을 더해주면 되고요. 아니라면 그냥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놓고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소속에서 오른쪽 세 글자가 마스터이냐 아니냐였습니다.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 세 글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쓰고 가로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 함수 클릭하죠. 텍스트는 소속에 입력되어 있는 H3셀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올 거니까요. 3이라고 써줍니다.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서요. 조건을 마무리해 줘야겠죠. 여기서는 오른쪽에 세 글자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게 무엇과 같다면 마스터와 같다면 어떻게 해주기로 했나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서 주행 기록을 정하는데 거기에다가 2분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은 먼저 빼야 되니까 괄호 안에다가 우선순위로 도착 시간 클릭 빼기 출발 시간 클릭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스터라면 이 조건이 true라면 여기다 2분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2분이라는 시간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타임 함수를 쓸 겁니다. 더하기 타임 함수. 괄호 열어서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타임 클릭해 줍니다. 타임 함수는 시, 분, 초를 각각 인수로 표시해 줄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0. 분은 2분 더해 주기로 했죠. 분에다가 2. 그리고 초를 의미하는 세컨도 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our와 second, 시간과 초는 0. 분을 의미하는 미니츠는 2분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조건이 맞을 때에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고 거기다가 2분을 더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기만 하면 주행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펄스에서는 그냥 도착 시간 클릭하고 빼기 출발 시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주행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인덱스와 매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 요금표에서요. 출발지와 도착지 번호를 찾아서 표 3의 택배 요금표에서 값을 찾아 2의 23셀에 표시를 할 건데요. 표를 한번 볼게요. 출발지는 서울이고요. 도착지는 타 지역입니다. 그러면 출발지를 여기에서 찾을게요. 행 번호에서. 그러면 서울은 이 첫 번째 줄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숫자를 찾아주는 상대적 위치 값을 숫자로 찾아주는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서울이 있는 행번호를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타 지역이라는 도착지가 있는 열 번호도 매치 함수로 세 번째 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 택배 요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덱스 함수로요. 행과 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인덱스 쓰고 컨트롤 A 누르시면요.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걸로 확인 버튼 눌러줄 거고요. 어레이는 표의 범위입니다. 참조할 범위인데요. 이 필드는 빼시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결과값이 있는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B의 17에서 2의 20셀이요. 그리고 이제 행의 번호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출발지의 행번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눈으로 봤을 때 1행에 있네요 라고 1행이라고 써주면 되겠지만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위에 매치 함수 클릭할게요. 자, lookup value,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출발지에 해당하는 서울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으면 찾아오나요? 이 출발지,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영역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찍어준 이 value 값이 있는 열의 이 범위의 행의 번호, 상대적인 위치 값을 표시를 해주겠죠. 벌써 1이라고 나왔습니다. 1행에 서울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이제 인덱스 함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는 컬럼 넘버 행번호를 찾아야 됩니다. 행번호 역시 매치 함수로 가지고 올게요. 가로 열고 위에 두 번째 매치 함수입니다. 이번에 찾아야 하는 것은 도착지죠. 도착지는 D에 23셀에 있었어요. 타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열 번호를 가지고 올 거니까요. 이 가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범위, 서울, 수도권, 타 지역, 제주도라는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타 지역이라는 이 밸류 값은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구나 라고 상대적으로 참조되는 그 위치 값을 매치 함수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3열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인덱스에 가보면 이 범위 중에서 서울 출발지를 찾아서 이 위치값을 1이라고 출력을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열 번호는 타 지역을 여기 도착지에 있는 타 지역을
이 범위에서 찾아서 열은 타 지역은 세 번째에 있구나. 그래서 1행과 3열에 있는 6,000원이라는 택배 요금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요, 택배 요금 6,000원 결과가 나왔고요. 뒤에다가 뭐 넣으라는 거 없으니까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차액이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대요. 그 값이 10만 원 이상이면 진단서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 값이 1,000원 이상이면 영수증 아니면 전부 다 공백으로 출력을 하겠답니다. 조건이 두 개고 출력할 값은 진단서 아니면 영수증 아니면 공백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if 함수를 두 번 썼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if s 함수가 추가가 되어서 if s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등호 쓰고 if s, 컨트롤 A. 자, if s 함수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조건 쓰고 그 조건에 맞을 때 출력할 값, 조건 쓰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출력할 값, 조건 쓰고 또 그 조건이 맞을 때 출력할 값 순서대로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나의 본인 부담금에서 우선 최영호의 구비 서류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최영호 환자의 본인 부담금에서 빼기 기본 공제액을 계산을 할 건데요. 기본 공제액은 8,000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원이라는 금액은 F4번 눌러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요. 아까 얼마 이상? 1,0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00이 아니고 10만. 네, 10만 이상이라면 조건 넣었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출력한다고요? 진단서라고 출력을 하겠대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본인 부담금에서 빼기 기본 공제액. 기본 공제액은 L 13셀에 고정이 되어 있죠. F4번 눌러서 고정합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1,000 이상이면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출력해요? 영수증이라고 출력합니다. 그런데 10만도 안 넘고 1,000도 안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같은 참으로 모두 같은 경우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은 공백으로 출력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true로 입력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백으로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약간 그 if에서요. 명령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if 함수의 그 외 결과를 출력할 때 else라는 구문을 쓰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true 조건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참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공백으로 출력을 하겠다. 빈 셀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시면 영수증과 진단서 공백이 다 출력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표 5를 이용해서 성별별로 점수의 평균을 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표시를 할 거예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면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은 숫자 1을 자리값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남자도 구해야 되고 여자도 구해야 돼요. 평균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올림하셔야 되니까 라운드 업 함수 먼저 쓰고 컨트롤 A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성별별로요. 그래서 average if 함수 쓰고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자, average if 함수는요. 첫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나머지는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자, 조건은 성별별로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조건이 여이냐 남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 범위는 성별이 입력되어 있는 B의 27부터 B의 36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조건이 2의 33에 있는 남일 수도 있고 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그 2의 33에 있는 것과 34에 있는 것 두 개를 다 써서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사용을 할 거라서요. 이 참조하는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끌 때 움직이지 않도록 F4번으로 범위 자체는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미리 입력되어 있는 2의 33에 있는 남자의 점수 먼저 계산을 하겠다라고 남이라는 조건을 넣어줄게요.
평균 구할 범위는 어디입니까?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이 부분 역시 평균값을 여성껏도 구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F4번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다시 라운드 업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어느 자리에서 올림하기로 했냐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숫자 1을 써주시면 여기 결과에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수로 해라 라고 했으면 0을 썼을 거고요. 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하라고 했으면 숫자 2를 넣어주겠죠. 지금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니까 한 자리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남성의 평균은 88.5가 나왔고요. 체육앤들로 끌어보면 여성의 평균은 91.4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올인원 교재의 계산 작업 5번과 6번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항상 if 함수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회 같은 경우는 count if, average if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계산 작업 5회에서는 if 함수가 좀 여러 개 나왔고 날짜 함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골고루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 계산 작업 7, 8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